전 세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은 크게 흔들렸고 모든 것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세상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와 믿음으로 우리의 혁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OECD가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방역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떨고 있던 때 대한민국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며 돌파구를 찾아 나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온 행정력과 역량을 집결하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고 곳곳에서 여러 혁신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혁신의 과정에서 국민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각자의 자리에서 보석과도 같은 크고 작은 혁신들을 함께 일궈나갔습니다. 나비 효과가 되어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돼주고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일어난 마스크 대란 때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나자 지자체와 국민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량 마스크는 말 그대로 불량 마스크입니다. 수리하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일부 구간을 정하여 폐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일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고민했던 차에 대안적 십자 회원과 새마을 분야에서 뜻을 같이 하겠다고 하여 지난해 3월 9일부터 포천시 수선 마스크 공장을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실 작업일수 57일, 총 투입 인력 1230명, 수선 마스크는 23만 장을 생산하여 포천시 취약계층과 포천 시민의 방역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고 힘들면 한번 만들어 보자는 작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노원구 주민이 560명이라는 인원이 참여하면서 재봉틀을 하루에 한 40여 대를 돌리는 역대 이래 없는 관공서 마스크 공장이라고 할 만큼 규모가 커졌습니다. 본인 일도 아닌 남을 위한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국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하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재단부터 재봉, 소독, 포장까지 면 마스크를 직접 손수 제작하는 일명 재봉틀 의병단은 전국에 파생되며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수급과 배포로 혼선을 겪었던 지난해 3월, 국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광화문 1번가에 제안서 하나가 접수됐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 관련 정보들을 다른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앱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많은 정보들이 있었고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지는 않고 있었어요. 정부가 이 데이터를 직접 공공 데이터 형태로 제공을 했을 때 더 많은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정부가 사실 데이터를 공개를 해주신다면 정부만 어떤 역할들을 하고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더 쉽고 빠르게 혁신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참여할 수 있고 방역 과정에 시민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시빅 해커를 주축으로 한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앱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단 7일,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민관의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의 적극적인 혁신은 마스크 구매의 국민 불편을 크게 해소했고 구매 편의성 개선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발상의 전환과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의 움직임 또한 우리 주변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최초로 도입한 전통시장 맞춤형 배달 앱 놀장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광명시는 2019년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할인 행사, 즉 포인트 적립 등을 위하여 광명 전통시장 플랫폼을 구축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광명 전통시장 상인회와 그다음에 놀장 운영사와 협의하여
전국 최초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비대면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가 되었고, 놀장을 통해서 주 이용 고객층이 30대에서 40대 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시장 소비층의 다양화와 전국으로 놀장 배달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 갖고 있는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인들도 매출 증대가 일어나서 너무 좋고요. 먹거리라든지 뭐 이런 거에는 한 30% 이상은 좀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지 않는 고객들도 이렇게 흡수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이 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시와 상인회, 앱 운영사가 연결 협력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언택트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된 전라남도의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가정사업 역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급식 재료를 가정으로 보내자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공직선거법, 학교급식법 등에 따른 많은 장애 요인에도 지자체와 학교, 농가, 공급업체, 시민 등의 적극 협력을 통해 이뤄낸 대표적 혁신 성과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함께 머리를 마주대기도 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코로나 극복 세종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개최한 코로나 극복 베란다 콘서트처럼 공동체 문제를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성동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필수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코로나19 확산 속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 안전과 취약계층 돌봄에 애쓰는 코로나19의 숨은 영웅인 필수 노동자, 그들을 위한 비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방역물품 배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사업, 고맙습니다 필수 노동자 캠페인 등을 운영하며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는 이제 필수 노동자라는 개념조차 굉장히 생소했어요. 근데 조례를 만들고 나서 필수 노동자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이제 지방 지자체들 23개 정도에서 필수 노동자 보험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필수 노동자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안이 입법 예고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지원 사업들이 방문 돌봄 종사자 뭐 한시적 지원이랄지 이제 이런 사업들로 구체화돼서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수 노동자라고 이제 불리우는 그 본인들, 지금은 어떤 자기가 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긍심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끼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나비 효과의 움직임을 보여준 성동구의 필수 노동자 지원 외에도 코로나19가 가져온 신조어, 코로나 블루 및 사회 문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및 우울감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콩나물 재배 키트 및 화분 원예 키트 등을 제공하며 심리 안정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다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전에 없던 불편함, 불안함, 그리고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만들어진다라는 노자의 말처럼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작은 날갯짓, 작은 혁신 하나하나가 원동력이 되어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줄 아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렵지만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위한 우리들의 움직임은 지금도 내일도 언제나 현재 진행형일 것입니다.